자, 여러분, 지금 대수 과목의 첫 번째, 단원의 첫 번째 내용이,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듭제곱과 거듭제곱근, 볼게요. 자, 제목이 거듭제곱, 그리고 거듭제곱근이에요. 자, 거듭제곱이라는 말은 중학교 때 배웠고, 거듭제곱근이라는 말이 지금 새로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 제곱근이라는 말은 배웠다, 그죠? 제곱근이라는 말은 제곱근이 뭐죠? 제곱근이라는 것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의 제곱근을 얘기하죠. 제곱해서 그 수가 되는 수. 그걸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듭이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거듭이라는 얘기는 제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제곱, 네제곱, 다섯제곱, 여섯제곱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거듭제곱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거듭제곱, 자, 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다? 이거 굉장히 간단하다. 그죠?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그러죠? 그리고 2의 제곱, 이런 것도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2의, 그냥 2도 2가 한 번 곱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2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쭉 2를 여러 번 곱해갈 수 있겠죠. 즉 2를 계속 곱해가는 거, 반복해서 곱해나가는 거, 이거를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실수 A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실수 A 그리고 자연수 N이 있다, 자연수 N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이 A를 N번 곱한 경우, 그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A를 N번 곱한 거,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A의 N제곱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N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표시를 어떻게 합니까? A의 N승 이렇게 하죠. 이 거듭제곱에 대한 정의를 중학교 때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낯선 내용은 아니다. 그죠? A를 N번 곱한 거죠. 그러니까 자연수니까 N이 1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경우죠. 2가 한 번 곱해진 거. 그러니까 N이 1이 될 수 있어요. N은 뭐라고? 자연수라고. 되겠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A를 뭐라고 부르느냐. 자, 이 경우에 A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A를 밑이라고 합니다. 밑. 이 용어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 N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N을 지수라고 부르죠.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거듭제곱에 대한 정의 부분은 얘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얘기할 내용은 뭐냐면, 자, 이 거듭제곱을 할 때 우리가 지수법칙이 있습니다.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법칙. 자, 요거는 정의고요. 자, 지수가 자연수일 때의 지수법칙. 어떤 게 있어요? 지수법칙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서 지수법칙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 실수 A 이렇게 썼잖아요. 그럴 때 지수가 자연수일 때 지수법칙 이렇게 됩니다. A하고 B는 실수예요. 그리고 M하고 N 두 가지 또 나타냅니다. 이것이 자연수일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을 하면 뭐가 나온다고? A의 M 플러스 N승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또 그렇죠. 두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두 번째, 자, A의 M의 M승의 N승을 해버리면 뭐가 나와요? 이거는 두 개 지수를 곱한 거가 됩니다. 요게 헷갈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A의 M승한 걸 N승 했으니까 A의 M승을 N번 곱한 거기 때문에 곱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AB가 있는데 이 녀석을 N승 이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지수가 분배가 되죠. A의 N승에 B의 N승. 자, 이렇게도 가지 말고 거꾸로도 와줘야 돼요. 묶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떤 게 있습니까? B분의 A의 N승.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수가 분배가 됩니다. 그죠?
b의 n승분의 a의 n승 이렇게 나옵니다. 단 분모가 0 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또 이게 무조건 돼야 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는 뭐 곱하기 한 거고 이게 나누기 한 것도 있는데 우리가 이 나누기 한 거에 대해 가지고 또 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좀 길게 얘기를 하죠. 이 법칙에 보면 이거고, 그러니까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은 어떻게 된다? 이 녀석은 a의 n승분의 a의 m승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약분되는 겁니다. 이거는 밑이 같기 때문에 약분이 돼요. 이 경우랑 다르죠. 여기서 a, b는 밑이 같다라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숫자라는 그걸 기본적으로 전제합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어요. 같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고, 요 경우는 밑이 같은 경우죠.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쭉 보면 a가 a 곱하기 딴딴딴 해서 이 a가 몇 번 곱해져 있어? 이게 n번 곱해져 있는 거지. 여기는 a 곱하기 딴딴딴 한 다음에 곱하기 a가 여기는 몇 번? 여기는 m번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쭉쭉 약분하게 되는 거죠. 쭉 약분하게 되니까 결국 이 녀석 어떻게 되냐면 분모 쪽에 더 많이 곱해져, a가 많이 곱해져 있는지 분자 쪽에 많이 곱해져 있는지에 따라 가지고 남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여기서 a의 m 빼기 n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요? 분자 쪽에 더 많이 곱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이 됩니다.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요? 분자하고 분모하고 곱해주는 횟수 같으면 다 약분되고 없어지겠죠. 그래서 1 이렇게 남습니다. 곱하기를 약분해 주니까 1은 무조건 남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a의 n-m분의 1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m보다 n이 큰 경우, 분모 쪽에 더 많이 곱해져 있는 경우 약분하면 분모 쪽이 남겠죠. 얼마만큼 남아요? 더 많이 있는 양만큼, 차이 나는 양만큼 남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법칙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듭제곱의 정의, 그리고 거듭제곱에 대해서 성립한 지수법칙에 대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 좀 얘기를 하자 그러면 여기서는 자, 밑이 되는 a, b는 실수, 그리고 지수는 자연수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거듭제곱근에 대한 얘기를 하죠. 거듭제곱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곱근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제곱근이라는 게 어떤 거였나요?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게 있었죠. 어떤 양수가 있다. 양수 a가 있을 때 우리가 양수 a에 대해서 어떤 녀석을 제곱했을 때 이 양수 a가 되는 값, 그 값을 뭐라고 하냐면 a의 제곱근이라고 했죠. 물론 a가 양수가 아니라 0이 돼도 괜찮죠. 0의 제곱근은 존재하죠. 음수경, 그러니까 0의 제곱근은 존재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수 a에 대한 제곱근은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음수 a에 대한 제곱근은 존재할 수가 없죠. 원래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제곱근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복소수까지 확장을 해버리면 가능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양수 3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0의 제곱근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3의 제곱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녀석의 각각의 제곱근을 구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방정식을 세워서 하죠. x제곱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x를 알고 싶은 거죠. 그죠? 어떤 수를 제곱해야지 3이 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겠습니다. 그죠? 이 경우는 x제곱 이꼴 0이 되는 거죠. 이 경우는 그냥 x가 0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 경우는 x제곱 이꼴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x는 어떻게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i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곱근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 제곱근에 대해서 보면 여기에서 요 녀석은 이거 중근이죠. 중근입니다. 이거 중근이죠. 그러면 이거 한번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2개, 여기에서도 2개, 여기서 2개가 나옵니다. 맞죠? 제곱근이 복소수 범위대로 따지면 중근을 따로 세면 각각의 양수이든 0이든 음수이든 2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유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냐면 a가 어떤 값이든 간에 x제곱 이꼴 a 이렇게 돼버리면 x제곱 이거 이제 좌변을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a 이꼴 0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a가
음수든 양수든 다 실수가 될 것이고요. 자, 근데 대수학의 기본 정리에 따르면 어떤 식이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이 2차 방정식이죠. 복소수 개수의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에서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해가 반드시 두 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확장이 된 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어요. 자, 복소수 개수의 n차 다항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범위에서 몇 개가 나온다고요? n개가 나온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3차 방정식, 어떤 3차 방정식이라도 3차 방정식의 해는 3개가 나옵니다. 단 중근을 따로 세는 거. 중근은 따로 세기. 이렇게 했을 때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는 근이 항상 어떻게 나온다고요? x제곱 마이너스 a 이퀄 0.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의 제곱근을 구하기 위한 이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 항상 2개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2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2개 나오는데 우리가 주로 지금 이제 고2 때 주로 보게 될 함수들이 다 실수 범위에서요. 고1 때도 함수는 실수 범위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실수 범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실수인 제곱근이 어떤 거냐가 관심사입니다. 실수인 제곱근은 어떤 거예요? 실수인 제곱근은 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그러면 어떤 경우입니까? 양수하고 0인 경우. 즉 a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가 해당 사항이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제곱근에 대해서는 복소수 범위 내에서는 항상 제곱근은 2개가 나옵니다. 무조건. 어떤 숫자가 됐든 간에.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실수가 제곱근으로 나오는 경우를 따지려고 하면 그 경우에는 양수인 경우만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죠? 네, 방금 얘기한 것 좀 확장해가지고 거듭제곱근 제곱근이 아니고 거듭제곱근이 세제곱근, 네제곱근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세제곱근, 네제곱근에 대해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떤 걸 얘기해 볼 수 있을까 하면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의 세제곱근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8의 세제곱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x의 3승을 했을 때 8이 되는 수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러면 이거는 방정식을 풀어야 돼요. 여기서 x는 2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x 3승 마이너스 8 이꼴 0이 돼야 되는 거고요. 얘를 풀면 어떻게 나오나요? 얘를 풀면 이게 x 마이너스 2의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라고 나오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x 3승 마이너스 8 이꼴 0은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와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수학의 기본 정의 때문에 이제 그 3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데 실수인 게 몇 개 나와요? 실수인 건 1개 나오죠. 자,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세제곱근은 총 몇 개 나옵니까? 세제곱근 자체는 3개가 나와요. 그쵸? 3개가 나옵니다. 어떤 겁니까? 어떤 거냐면 이거죠. 보세요. x 이퀄 2 또는 뭐가 나옵니까? 이 녀석의 근이죠. 맞죠?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3i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3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세제곱근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수인 세제곱근은 실수인 세제곱근은 어떻게 됩니까? 1개 되겠습니까? 그렇죠? x 이퀄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런 식이 되죠. 자, 그러면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보면 좋을까요?
16의 4제곱근 한번 해볼까요? 16의 4제곱근은 x의 4승 이꼴 1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x의 4승 마이너스 16 이꼴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거 인수분해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오죠. x제곱 마이너스 4는 x 플러스 2 그리고 x 마이너스 2에 x제곱 플러스 4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죠? 이거 이꼴 0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 4제곱근은 총 몇 개가 나와요? 4제곱근은 총 몇 개가 나옵니까? 4개가 나오죠? 맞습니까? 4개가 나와요. 자, 뭐예요?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2 또는 x 이꼴 플러스 마이너스 2i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근데 여기서 실수인 4제곱근은요. 실수인 4제곱근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개수가 2개가 나옵니다. 2개. 자, 그러면 뭐예요? 이게 x 이퀄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죠. 맞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실수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세제곱근, 4제곱근은 무조건 그게 제곱수만큼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수인 세제곱근하고 실수인 4제곱근 이런 거는 개수가 딱 그 숫자에 맞지 딱 세제곱근으로 3개 있고 4제곱근으로 4개 있고 이게 아니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게 이겁니다. 그냥 세제곱근, 거듭제곱근의 개수는 일반화시킬 수가 있어요. n제곱근, 거듭제곱근인데 n 거듭제곱근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n개가 거듭제곱근이 n개 생기는 거죠. n제곱 했을 때 그 숫자가 되는 제곱근. 그죠? 그거는 n개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거의 개수는요. 이거는 이제 보니까 한번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일반화 시켜봐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해서 일반화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우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실수 A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건 실수 A입니다. 그리고 자연수가 있는데요. 자연수 N이 있는데 이것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경우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 실수 A에 대한 자연수 N에 대한 N제곱근 몇 개 있어요? N개 있죠. N개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실수인 거. 자, 실수 A에 대한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요걸 이제 초점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풀어야 되는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그 방정식이 뭐냐면 x의 n승 이꼴 a라고 나오는 식일 거예요. 맞겠죠? 그러면 x의 n승 이꼴 a라는 식을 풀려고 하는데 그래? a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인수분해 하지 뭐 라고 하기에는 n이 숫자가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방정식 풀이라서 일반화시키기가 용이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녀석의 실근은 자, y 꼴 x의 n승과 y 꼴 a의 교점의 x 좌표가 된다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함수로 옮겨가는 거죠.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습니다. 함수 문제를 할 때. 그쵸? 그러면 중요한 거는 y 꼴 a라는 건 뭡니까? 그냥 수평선이죠. 그럼 x의 n승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되겠죠. x의 n승의 그래프는 n이 짝수인 경우와 홀수인 경우로 나눠서 다르게 그려집니다. n이 짝수인 경우 그리고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뉘어요. n이 홀수인 경우로 나눕니다. 그러면 n이 짝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n이 짝수인 경우는
y 이퀄 x제곱을 생각해 보면 돼요. y 이퀄 x제곱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죠. 자, 우선 f의 x를 xn이라고 잡아 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f의 마이너스 x가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x의 n승인데, 자,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 이렇게 하고 n승 할 수 있죠. n이 분배가 가능하죠. 근데 마이너스 1이 n승 하면 얼마가 될까요? 짝수니까 n이 짝수니까 1이 되겠죠. x의 n승이 되고 이것은 그냥 f의 x가 됩니다. 즉 x에 마이너스 x를 넣었는데도 원래 함수가 같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겼다고? y축 대칭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y 이퀄 x제곱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림이 이렇게, 이 색깔 좀 다르게 해볼까요? 파란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게 y 이퀄 fx, y 이퀄 fx, 즉 y 이퀄 xn 승의 그래프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선을 그어 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겠죠. 자, y 이퀄 a의 선을 그어 볼 수 있을 거예요. y 이퀄 a의 선을 그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y 이퀄 a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에 y 이퀄 a 있을 수 있고요. 0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y 이퀄 0. 여기에 y 이퀄 a가 있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a가,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경우는 a가 0보다 작은 경우고, 요 경우는 a가 0인 경우고, 요 경우는 a가 0보다 큰 경우예요. 자, 0보다 작은 경우 어떻습니까? 파란색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이쪽에 이쪽의 실근, 다시 말해서 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녀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a가 0일 때는요, 요 하나 존재하죠. 0이죠. 그리고 a가 0보다 크면요, 두 개 존재해요. 여기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여기 하나 존재합니다. 맞겠죠? 여기에서 각각 이 둘을 구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는 루트 기호를 그대로 쓰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a를 붙여요.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루트 기호를 그대로 쓰고 a를 안에 넣습니다. 왜? 거듭제곱에서 a가 돼야 되는 수니까. 그런 다음에 이게 그냥 제곱이 아니라 n제곱이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루트 앞에다가 작게 n을 씁니다. 여기 작게 n을 써요. 그럼 둘 다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제곱근 할 때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이죠. 그래서 양수인 경우는 그대로 놔두고요. 음수인 경우, 즉 y축 왼쪽에 있는 경우에 마이너스 붙입니다. 자, 됐죠? 그러면은 a가 양수인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루트 a 이렇게 나옵니다. n제곱근 a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n이 짝수인 경우에는, a가 음수일 경우에는 이제 n제곱근 중 실수인 게 없고, 0일 경우에는 0 한 개만 존재하고, a가 0보다 큰 경우에는 두 개가 존재하는데, 그게 n제곱근 a와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와 비슷하게 홀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홀수인 경우는 우리가 fx를 xn이라고 놨을 경우에 f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마이너스 x의 n승인데, 마이너스 1의 n승 홀수 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나오지. 그래서 마이너스 x의 n승, 이것은 마이너스 f의 x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게 이렇게 되어버리면은 이거는 그거죠. 여러분, f의 마이너스 x,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마이너스 x에서 부호 그대로 나오면 이거는 원점 대칭이죠.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좀 더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주로 이제 1대 많이 나는 게 x 3승 그래프예요. x 3승 그래프는 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약간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요 그래프에서 요거 하나를 이렇게 비틀어 놓은 거예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비틀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요거 검은색으로 해버렸는데 요 그대로 쓰겠습니다. x에 이게 n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 수평선은 빨간색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이 녀석이 y 이퀄 a,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요 녀석이 y 이퀄 a, a가 0일 때, 그리고 요 녀석이 y 이퀄 a인데 a가 0보다 작을 때입니다. 이때는 다 어때요? 전부 다 만나는 점이 다 존재하죠. 그쵸? 만나는 점이 몇 개 존재합니까? 항상 하나 존재합니다. 하나 존재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 존재하는 거에 대해서 얘가 양수다 음수다 이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분하지 않고 그냥 n제곱근 a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얘도 n제곱근 A, 얘도 n제곱근 A니까 A가 0일 때는 0이겠죠. 그런 다음에는 그냥 n제곱근 A가 됩니다. 그러면 n제곱근 A가 n이 홀수일 때는 자 어떻습니까? 부호가 우리가 제곱근 할 때는 루트 A, 루트 뭐 K 이렇게 했을 때 K가 A나 K가 안에 근호 안이 0보다 클 때는 이게 양수라고 했어요. 이게 허수가 아닌 경우에 실수인 경우에는 양수라고 했는데 지금 n이 짝수일 경우에는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겠죠. 그죠? 그런데 홀수일 때는 얘가 무조건 양수일까요? 그러지 않겠죠. 왜냐하면 여기 얘도 n제곱근 A거든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은 A의 부호에 따라 가지고 n제곱근 A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부호는 홀수일 때는 A에 따라서 결정된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계산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다, 요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거 같은 방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자, 16의 4제곱근 아까 했었죠. 그죠? 중실수인 거. 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16이 양수죠. 0보다 크죠? 그리고 4제곱근이니까 n이 짝수죠? 그러면은, 이거는 몇 개 존재해요? 2개 존재하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쓰면 됩니까? 4 조그맣게 쓰고, 루트 쓰고, 16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앞에 뭐가 붙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맞죠? 그럼 이 녀석은 실제로 값은 뭐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건 몇 개 존재해요? 1개.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필요 없이 3 조그맣게 쓰고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이 녀석은 3 조그맣게 쓰고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요거 두 개 같죠? 그럼 요거 그대로 나오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 4루트 12인데 요것도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해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4 조그맣게 쓰고 4제곱근 2의 4승 하면 이 녀석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대로 나올 수 있죠. 그렇죠? 자, 왜냐하면 4제곱 해가지고 4제곱에서 2의 4승이 되는 수, 이거를 얘기하는데 2의 4승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플러스 마이너스 2라고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거 0보다 작지만 1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우리가 그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리 제곱근의 성질 기억합니까?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 이제 n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듭제곱근의 대상이 되는 숫자가 음수냐 양수냐, 앞에서 얘기했던 a, 그거에 따라 가지고 실근이 생기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이 생기기도 하고 안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거듭제곱근을 얘기를 할 때 앞으로 여러분 거듭제곱근은 제곱근은 복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허수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허수가 나올 수 있는데 허수 안 다룹니다. 이게 중요해요. 허수 다루지 않습니다. 실수만 다뤄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을 해버립니다.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수의 거듭제곱근을 구하려고 하는데 앞에 나왔던 성질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걸 보면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보면 이제 대상이 되는 숫자, 어떤 수의 거듭제곱근을 얘기하냐면 그 숫자 A, 이 녀석이 양수일 경우에는 거듭제곱이 실수인 경우가 무조건 존재하죠. n이 짝수든 홀수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이 대상이 되는 녀석에 대해서 양수라는 조건을 줍니다.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할 때는. 왜? 실수 범위로 가져가기 위해서. 그래서 A하고 B하고 두 개의 문자를 가지고 오면서 둘 다 양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을 일단 주고요. 그 다음에 M하고 N에 대해서
자연수 이렇게 하는데, 이 자연수의 경우에도 거듭제곱근인데 1거듭제곱근 이게 의미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게 말노름이죠.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1 제외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m도 2보다 크거나 같고 n도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자, n제곱근 a, 이 녀석을 n제곱하면은 뭐가 나오지? 이 녀석 n제곱하면 a가 나오죠. 이건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예요. 걔를 n제곱 했어요. 그럼 a 나와야죠. 당연한 얘기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자, n제곱근 a, n제곱근 b, 이거 두 개 곱했어요. 두 개 곱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이 녀석이 요 앞에 있는 n제곱근 요거 숫자, 요게 문자가 똑같잖아요. 요게 값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값이 같을 때는 이쪽으로 이렇게 n 해서 이렇게 합칠 수 있다. 우리 왜 제곱도 이렇게 합칠 수 있었잖아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3 이렇게 하면 루트 6이 되죠. 그랑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 증명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면 돼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어떤지를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주면 이렇게 돼요. 뭐냐면, 이 좌변을 우리가 n제곱 해볼까요? n제곱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이 지수가, 자,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는 여러분 무조건 실수죠. 실수 존재하죠. 그죠? 시근이 될 수 있어요. 0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이미 실수란 얘기죠. 그럼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우리가 거듭제곱에 대한 앞에서 정리가 있었잖아요. 성질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n이 분배가 됩니다. n제곱근 b의 n승. 그럼 뭐 됩니까? 이거 1번 성질에 따라서 a하고 b가 되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 숫자가 말이에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 하면, 이 숫자를 n제곱하면 ab가 되는 수예요. 이거는 어떤 수라는 얘기예요? 이 숫자가 그러니까 n 루트 a 곱하기 n 루트 b라고 하는 것은 n 거듭제곱하면은 ab가 되는 숫자니까 n 루트 ab가 되죠. 정의상. 그러니까 n 제곱근 ab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이게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 방식의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봐두는 게 필요한데요. 그 부분은 한번 봐두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충분하고요. 그걸 통해서 n 거듭제곱근, n제곱근이라는 거에 대한 감각을 좀 더 살리는 데 도움을 주고요. 실제 외워야 되는 건 이 정리입니다. 이거 쓸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세 번째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요거 곱하기를 이렇게 했으니까 나누기도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n제곱근 a 나누기 n제곱근 b를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n제곱근 b분의 a로 합쳐집니다. 합쳐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나오느냐 하면은, 이제 제곱근 a를 n제곱하면 a가 나온다는 건 알았는데, 그게 아닌 다른 자연수 거듭제곱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녀석은 이 m제곱이라는 것이 이 근호 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 버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 버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첩되는 경우입니다. 중첩되는 경우. 자, m제곱근, 그리고 또 그 안이 n제곱근 a.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거 앞에 있는 m하고 n을 곱할 수 있어요. m 곱하기 n 이렇게 나오고요. 제곱근 mn 제곱근 a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이번에는 n을 바깥으로 가져가도 됩니다. n 제곱근 m 제곱근 a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되겠죠, 그죠? 요거 굉장히 유용하고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약분돼요. 뭐가 약분되냐 하면, n제곱근이라는 거, 여기 보세요. n제곱근 a의 m승이 돼 있잖아요. 근호 안에 지수하고 바깥에 n제곱근 거듭제곱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내가 거듭제곱수라고 부르거든요. 거듭제곱수하고 근호 안에
지수하고가 약분이 됩니다. 같은 수가 있으면 약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NP 제곱근 A의 NP승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P가, 여기는 같은 수가 있으면 약분이 됩니다. 이렇게. 약분이 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약분된 결과만 남습니다. A의 M승.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건 이렇게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어떤 2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 K가 있다고 생각을 또 한번 해볼게요. K가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떤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K를 똑같이 여기 거듭제곱수하고, 그 다음에 근호환의 지수에다가 똑같이 곱해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이것도 동시에 성립을 하는 거다. 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다음으로 거듭제곱근의 대소비교. 이 부분은 어떻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냐면, 우리 이런 거 했었죠.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일 때 중학교 때 어떤 거 했었냐면, A가 B보다 크다면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는 대소관계 어땠어요? 이렇게 그대로 가져갔죠. 어떻습니까? 원래 이 숫자의 대소관계하고 이 녀석의 제곱근의 대소관계하고, 제곱근 중에서 양수인 녀석의 대소관계는 똑같이 가져가줬죠. 맞죠? 이것이 그대로 거듭제곱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A가 B보다 작다면, A하고 B가 둘 다 양수인데 작다면, 여기에 N, 이게 제곱근이니까 거듭제곱근에 N 거듭제곱근 있죠. N 제곱근 A. N 제곱근 A와 N 제곱근 B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이거는 이 경우에도 이렇게 되고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성립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거듭제곱근 문제에 대해서 풀이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기법에 대한 부분, 좀 접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첫 번째로 거듭제곱근에 대해 가지고 거듭제곱근, 뭐 여기서 세제곱근, 네제곱근은 어떤 숫자다, 어떤 숫자가 세제곱근이다, 또는 뭐 실수인 게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떤 숫자를 주고 거듭제곱근을 묻는 경우에는 그게 실수도 아니다라는 조건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실수에 대한 조건 없이 거듭제곱근을 묻는 경우가 있어요. 묻는 경우,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일단은 방정식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방정식. 어떤 겁니까? x의 n승 이꼴 a 이렇게 놓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입니까? 근은 n개죠. 복소수 범위 내에서. 근데 실수인 게 몇 개냐라는 부분은 조건 없다라는 얘기는 그건 실수 조건 안 줬다는 얘기거든요. 맞죠? 그래서 거듭제곱근을 묻는 경우, 어떤 숫자의 거듭제곱근을 묻는 경우에 이 방정식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그게 아니라 어떤 숫자가 이 숫자의 제곱근이 되냐라고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그 숫자를 그 제곱수만큼 했을 때 대상 숫자가 나오면 그건 맞는 겁니다. 네, 일단 그렇게 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이 있는 경우가 있죠. 실수 조건을 주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실수인 조건을 주고 거듭제곱근을 묻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n승 이꼴 a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y 이꼴 xn승 하고 y 이꼴 a의 교점의 개수로 생각을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금방 생각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따져야 되는 건 뭐예요? 다음부터 따져야 되는 건 n이 짝수냐 홀수냐예요. 홀수. 짝수냐 홀수냐입니다. 이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거듭제곱근에 대해서 실제로 계산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때 생각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자, 제일 간단하게 2의 제곱 이렇게 되면 이거 2가 나오죠. 맞겠죠? 그러면 세제곱근 해서 2의 3승이 되면 이거 얼마 나옵니까?
이거 2가 나오겠죠. 맞죠? 세제곱근 세제곱근 마이너스 2의 3승 이렇게 되면 이거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맞습니까? 자, 요걸 생각하면 돼요. 이 앞에 거듭제곱수하고 안에 있는 지수가 같은 경우에는, 자, 루트의 경우에도 여기 2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곱근의 경우에도 2가 있는데 이거 생략한 거예요. 그러면 2,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일단은 이 아이들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4제곱근 2에 얘가 8승이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계산을 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4제곱근의 루트 2의 8승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이거 어떻게 나옵니까? 이제는 이 숫자, 이 바깥에 있는 거듭수하고 거듭제곱수하고 이 안에 있는 지수수하고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 거듭제곱 이 루트를 없앨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2의 제곱에 4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쓸 수 있죠? 2, 4, 8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요거 숫자가 맞았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답이 4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첩된 게 있습니다. 중첩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푸느냐 하면은 이렇게 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리고 루트 세제곱근,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게 좋을까요? 뭐 2의 6승이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2의 6승을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게 64가 되겠죠. 이게 64. 그러면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걸 따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앞에 2가 있는 겁니다. 2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거 곱해 가지고 6제곱근의 2의 6승 이렇게 놓습니다. 그럼 이거 2가 되겠죠. 그냥. 그쵸. 이거를 먼저 풀고 바깥으로 끄집어내도 되고 요걸 합쳐줘도 됩니다. 근데 숫자가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합쳐주고 해서 하나로 풀고, 그러니까 요거 하고 또 요거 하고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되겠죠? 또 그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또 이제 방법이 어떤 방법을 또 쓰냐 하면 이 녀석이 분수인데 중첩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세제곱근 그리고 루트에 여기에 루트 뭐가 들어가 81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에서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봅시다. 또 세제곱근 루트 81 이렇게 있는 경우, 요 경우에는 주로 요거 자체를 정리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것도 괜찮지만 어떻게 하냐면 분수로 분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문제에 따라 다르긴 한데 조금 분리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분리한다는 게 뭐냐면 분자는 분자, 분모는 분모 구분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세제곱근 루트 81 하고 세제곱근 그리고 루트 81 자, 이렇게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거 곱할 수 있죠. 앞에 거듭제곱은 곱할 수 있잖아요. 9 루트 81 그리고 9제곱근 81 이거는 6제곱근 81 이런 식으로 놓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요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어떤 게 많이 나오느냐 하면은 그 곱셈 공식 있죠. 인수분해 공식, 곱셈 공식 써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그거를 적용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다. 딱 그래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거듭제곱근 대수 비교하는 게 있어요. 대수 비교하는 거는 어떻게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제 주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이제 루트 A 또 뭐 세제곱근 루트 B 이렇게 나오고요. 물론 A, B 다양수겠죠. 그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좋을까요? 어떤 게 좋냐? 12제곱근 C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 경우에는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이 숫자들 A, B, C에 대한 숫자를 비교를 할 때 그냥은 비교하기 힘들죠. A, B 숫자가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고 13이고 17이다 이러다 버리면 비교하기 힘들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는 거듭제곱수를 통일을 시켜줍니다. 통일시켜 주려고 하면 거듭제곱수가 여기 앞에는 2가 있는 거예요. 2가 있고 3이 있고 12가 있는 건데 통일시켜 주려면 12로 통일시켜 주는 게 낫겠죠. 그죠? 12로 통일시켜 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2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가 12가 되려고 하면 곱하기 6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거는 1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6이 돼야 되겠죠.
얘가 12가 되려고 하면 곱하기 4가 돼야 될 거고요. 여기 1승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4가 돼야 될 거고, 그대로일 겁니다. 그러면 12제곱근의 A의 6승, 그리고 12제곱근의 B의 4승, 그리고 12제곱근의 C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만 비교해 주면 됩니까? A의 6승, B의 4승, 그리고 C만 크기 비교를 해주면 되죠. 자, 이게 이제 거듭제곱근 문제 풀이를 할 때 기본 기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